여러분, 대한민국이 바다를 통째로 메워서 땅을 만든 적이 있다는 거 아시죠? 전북 군산, 김제, 부안 앞바다에 33.9km짜리 죽을 쌓았습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예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올랐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진 땅이 서울 면적의 3분의 2입니다. 여의도의 140배 크기죠. 이름은 새만금이에요. 원래는 논농사를 지으려고 만든 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다 위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현대차가 여기에 9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선언했어요. 자동차 공장이 아니에요. AI 데이터 센터, 로봇 공장, 수소발전소, 그리고 사람과 로봇이 함께 사는 미래 도시까지. 바다를 메운 땅 위에 대한민국의 다음 30년을 짓겠다는 겁니다. 오늘 담담한 경제에서는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현대차 구조 투자? 그건 겉모습이에요. 진짜 핵심은 대한민국의 전력 지도가 통째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과거엔 철도가 깔리면 땅값이 뛰었고 고속도로가 뚫리면 물류 허브가 생겼잖아요. 이제는 초고압 전력망이 깔리는 곳이 다음 시대의 부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 흐름을 모르면 5년 뒤, 10년 뒤 자산 격차가 벌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이걸 읽을 줄 알면 뉴스 한 줄에서 돈의 신호를 잡아낼 수 있죠. 담담한 경제는 매번 이런 흐름의 본질을 짚어드리고 있거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현대차 이야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2월 27일 현대차가 정부, 전북도와 공식 투자 협약을 맺었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정의선 회장이 직접 나왔죠. 이름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새만금 로봇 수소 첨단 산업 육성 및 AI 수소시티 투자 협약이에요. 투자 규모는 총 9조 원입니다. 직장인 평균 연봉 약 4천만 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22만 5천 명이 1년 동안 벌어야 하는 돈이에요. 이 구조가 어디에 쓰이는지를 봐야 합니다. 가장 큰 덩어리가 AI 데이터 센터예요. 5조 8천억 원이 투입되죠. 전체의 60%가 넘습니다. 그 다음으로 태양광 발전에 1조 3천억, 수소를 만드는 수전의 플랜트에 1조 원이 배정됐어요. 로봇 공장에 4천억, 미래형 AI 수소도시 건설에 4천억이 각각 들어갑니다. 잠깐, 여기서 멈춰보세요. 구조 중 60%가 데이터 센터입니다. 자동차 회사가 차 공장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 돈을 제일 많이 쓴다? 이상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미친 듯이 먹어치우는 하마거든요. 현대차는 작년에 엔비디아한테 최신 GPU 블랙을 5만 장을 확보했어요. 전 세계 IT 대기업들도 줄 서서 기다리는 그 칩을 자동차 회사가 5만 장 가져간 겁니다. 이 칩으로 자율주행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훈련시키죠. 사람 대신 움직일 기계의 두뇌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다만 이 두뇌를 돌리려면 엄청난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GPU 5만 장이 먹는 전력만 약 35메가와트예요. 냉각이랑 주변 장치까지 합치면 100메가와트 수준입니다. 중소도시 하나가 통째로 쓰는 전력량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현대차는 이제 자동차만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로봇을 양산하고 그걸 돌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작동시키려면 전제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전기예요. 그러면 핵심 질문이 나오죠. 이 어마어마한 전기, 서울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불가능해요. 지금 대한민국 데이터 센터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거든요. 수도권 전력망은 이미 포화를 넘어섰습니다. 평촌, 김포, 용인 같은 곳은 새로 전기를 끌어오려면 3년에서 5년을 기다려야 하죠. 더 충격적인 숫자가 있어요. 2024년 8월부터 전력계통 영향평가라는 제도가 시행됐거든요. 쉽게 말해서 대규모 전기를 쓰려면 이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신청한 195건 가운데 통과한 게 겨우 4건이에요. 통과율 2.1%, 반대로 비수도권은 10.5%가 통과됐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요. 수도권에서는 돈이 있어도 기술이 있어도 데이터 센터를 짓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뜻이에요. 실제 사례를 볼까요? 작년에 인천에서만 대규모 전력 신청이 24건 접수됐는데 24건 전부 거절당했습니다. 통과율 0%예요. 출퇴근 시간 강남역 2호선을 떠올려 보세요. 사람이 꽉 찼는데 억지로 더 태울 수가 없잖아요. 지금 수도권 전력망이 딱 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불편하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기업 생존의 문제예요. AI 시대의 데이터 센터는 심장이거든요. 심장에 피가 안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도권에선 그 피, 그러니까 전기를 더 이상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기가 있는 곳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도권은 전력이 꽉 찼고 기업들은 전기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답을 찾은 곳이 바로 새만금이에요. 삼성, SK, LG도 같은 방향을 보고 있고요. 정부가 시켜서 가는 게 아닙니다. 전기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만금이 도대체 뭘 가지고 있길래 대기업들이 몰려드는 걸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새만금은 바다를 메워 만든 땅이에요. 35년 전인 1991년에 방조제 공사를 시작해서 2010년에 완공됐죠. 5명의 대통령을 거치면서 완성된 단군 이래 최대 간척 사업이라고 불립니다. 이 땅의 가장 큰 무기는 에너지입니다. 새만금 일대의 태양광 3기가와트, 해상풍력 4기가와트가 단계적으로 들어서고 있어요. 합치면 7기가와트죠. 원전 1기가 약 1.4기가와트를 만드니까 원전 5기 분량의 재생에너지가 이 지역에 깔리는 겁니다. 현대차가 태양광에만 1조 3천억을 따로 넣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기가 쓸 전기를 자기가 만드는 구조, 이걸 지산지소라고 합니다. 만든 곳에서 바로 쓴다는 뜻이죠. 그 다음 무기가 핵심인데요. 아리백 해결이에요. 이게 단순한 환경 캠페인이 아니거든요.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아리백은 기업이 쓰는 전기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 약속이에요. 유럽이나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려면 이걸 지켜야 합니다. 못 지키면요, 거래 자체가 막혀요. 현대차가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도 유럽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 기업들의 아리백 이행률이 겨우 9%입니다. 글로벌 평균이 40%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에요. 깨끗한 전기를 구할 데가 없어서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수도권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렵거든요. 건물이 빼곡하니까 태양광 깔 데가 없고 바다가 멀어서 풍력도 힘들죠. 새만금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합니다. 서해안이라 바람이 세고 일조량도 풍부하고 아무것도 없는 넓은 평지니까 태양광을 대규모로 깔 수 있어요. 아리백을 달성할 수 있는 국내 거의 유일한 장소인 셈이죠. 부지도 넓습니다. 현대차가 잡은 땅만 11만 4천 제곱미터, 축구장 157개를 깔 수 있는 크기예요.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할 규모죠. 정리하면 이래요. 전기도 있고 깨끗한 전기도 있고 땅도 넓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서 새만금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였던 거예요. 새만금으로 향하는 건 현대차만이 아닙니다. 올해 초 10대 그룹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향후 5년간 지방에 27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올해 국가 예산이 약 680조 원이거든요. 270조면 국가 예산의 40%에 가까운 돈이 지방으로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삼성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했고요. LG는 충북 청주에 차세대 배터리 생산 기지를 세우고 있습니다. SK는 울산에서 아마존과 손잡고 데이터 센터를 올리고 있죠.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정부 전기가 풍부한 곳으로 향하고 있어요. 정부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정부의 요청이 있었죠. 하지만 기업은 손해보는 곳엔 절대 안 갑니다. 수도권에서 전기를 못 받으니까 전기가 넘치는 곳에 가서 아리백도 해결하고 땅값도 아끼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이번 지방 투자는 과거와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지방에 공장 지으면 사람이 수천 명 따라갔잖아요. 이번엔 달라요. 현대차가 새만금에 로봇 공장을 함께 짓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부족한 지방의 약점을 로봇과 AI로 메우겠다는 거예요. 연간 3만 대의 로봇이 생산될 예정이거든요. 앞으로의 지방 투자는 사람을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기계가 24시간 돌아가는 무인 인프라 기지를 짓는 과정이에요. 달의 기지를 건설하듯 사람 없이도 스스로 작동하는 산업 거점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흐름의 끝에 있는 게 AI 수소시티입니다. 현대차가 4천억을 들여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 안에 짓겠다고 한 미래형 도시예요. 수소로 에너지를 돌리고 AI가 교통과 물류와 안전을 관리하고 로봇이 배송과 청소를 하는 곳이죠. 사실상 바다를 메운 땅 위에 미래 도시를 통째로 새로 짓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6.6제곱킬로미터 여의도 면적의 2.3배 크기 부지에 기반시설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이에요. 현대차는 이 도시를 글로벌 수출 모델로 키우겠다는 구상까지 갖고 있습니다. 새만금에서 성공하면 그 설계도를 들고 세계 각국에 AI 도시를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큰 흐름 속에서 실질적으로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요? AI 하면 챗봇이나 자율주행 같은 화려한 걸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그 화려한 것들을 떠받치는 건 아주 투박한 물리적 인프라입니다. 전력 설비부터 보겠습니다. 2029년까지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 수요가 약 49기가와트로 추산되어 원전 35개를 풀가동해야 감당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이걸 감당하려면 변전소, 변압기, 초고압 송전선을 엄청나게 깔아야 하죠. 정부가 2038년까지 전력망 확충에 72조 8천억 원을 쏟겠다는 계획을 이미 확정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12억 기준으로 약 6만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72조가 전력 인프라에 쏟아진다는 건 변압기 만드는 회사, 전선 까는 회사, 송전탑 세우는 회사한테 어마어마한 일감이 쏟아진다는 뜻이에요. AI 시대의 진짜 수혜자는 챗봇 만드는 스타트업이 아니라 이런 투박한 인프라 기업일 수 있다는 겁니다.
냉각 기술도 핵심이에요. GPU가 돌아가면 엄청난 열이 발생하거든요. 스마트폰으로 게임 30분만 해도 뜨거워지잖아요. GPU 수만 장이 빼곡히 꽂힌 데이터 센터는 차원이 다른 열을 내뿜습니다. 기존에는 대형 에어컨으로 식혔는데 AI 칩은 그걸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나온 기술이 있습니다. 서버를 통째로 특수 냉각액에 푹 담가버리는 거예요. 마치 튀김기에 서버를 넣는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업계에서는 서버 튀김이라고도 부르죠. 정식 이름은 액침 냉각입니다. 이 액체는 전기가 안 통하는 특수 용액이라 안전하고 공기보다 열을 훨씬 빠르게 빼주니까 효율이 좋아요.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의 30에서 40%가 냉각에 쓰이거든요. 이 비용을 확 줄여지는 냉각 기술을 가진 기업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소 인프라도 빠뜨릴 수 없어요. 현대차가 새만금에 수전의 플랜트를 짓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날씨에 따라 전기가 들쭉날쭉하잖아요. 수전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물에 전기를 쏴서 수소를 뽑아내는 장치예요. 남는 전기를 수소로 바꿔서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 다시 전기로 쓰는 거죠. 에너지를 담아두는 거대한 저금통인 셈입니다. 24시간 무거운 짐을 나르는 자율주행 트럭이나 항만 로봇한테는 배터리보다 수소가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배터리는 무겁고 충전도 오래 걸리니까요. AI 시대의 진짜 승부처는 코드를 잘 짜는 게 아닙니다. 전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열을 빠르게 식히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인프라, 이 투박한 것들을 누가 먼저 장악하느냐가 승부를 결정해요. 자,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무슨 상관인데? 상관 있습니다. 아주 크게요. 첫째, 부동산 지도가 바뀌고 있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부동산 공식은 단순했죠. 사람이 모이는 곳에 집값이 오른다. 서울 집중, 수도권 쏠림. 그런데 앞으로는 기업이 가는 곳, 인프라가 깔리는 곳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새만금 일대에 구조가 들어가고 7만 1,000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미래 도시가 들어선다면 주변 지역의 병제 지형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둘째, 투자의 시선이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증시에서 AI 관련주 하면 소프트웨어, 반도체 같은 화려한 쪽만 보시잖아요. 그런데 72조가 전력망에 9조가 인프라에 쏟아지는 흐름이라면 진짜 돈이 흐르는 곳은 다를 수 있어요. 변압기, 초고압 케이블, 냉각 장비, 수소 저장 탱크, 이런 분야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셋째, 에너지 주도권이 곧 경제 주도권이 됩니다. 과거에 석유를 가진 나라가 부자였잖아요. 앞으로는 재생에너지와 전력 인프라를 가진 지역이 부의 중심이 돼요. 새만금이 그 실험의 최전선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9조, 10대 그룹 270조, 이 돈이 움직이는 방향은 하나예요. 전기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력망은 꽉 찼어요.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어도 전기가 없어서 못 짓는 상황이죠. 그래서 새만금처럼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땅이 넓은 곳으로 산업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져가실 핵심 포인트 3가지 드릴게요. 하나, 전력 지도를 읽으세요. 어디에 뭘 짓는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 지역의 전력 사정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전기가 넉넉한 곳에 돈이 모이거든요. 과거의 철도역 주변 땅값이 뛰었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둘, 눈에 안 보이는 인프라에 주목하세요. 화려한 AI 챗봇, 멋진 로봇, 그건 다 겉모습이에요. 그걸 움직이는 변압기, 냉각 시스템, 수소 저장 탱크, 이 투박한 인프라에서 진짜 수익이 나옵니다. 셋, 긴 호흡으로 보세요. 현대차의 새만금 프로젝트는 2027년에 착공해서 2029년 이후 단계적으로 완공됩니다. 뉴스 한 줄에 흔들리지 마시고 큰 물줄기가 어디로 흐르는지를 보세요. 오늘 이야기의 본질은 투자 종목이 아닙니다. 세상이 바뀔 때 바뀌는 방향을 읽는 힘을 기르자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람이 많은 곳에 돈이 모였잖아요. 서울에 사람이 모이니까 집값이 올랐죠. 그런데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 대신 기계가 일하는 시대에는 사람이 아니라 전기가 많은 곳에 돈이 모여요. 35년 전 대한민국은 바다를 메워서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 위에 AI와 로봇으로 이루어진 미래를 짓기 시작했어요. 이 전환을 이해하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5년 뒤, 10년 뒤 분명 차이가 날 겁니다. 담담한 경제는 그 차이를 줄여드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깊은 분석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만금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미완성 프로젝트로 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담담한 경제였습니다.